안녕하세요. 이제는 제발 흑우를 벗어나고 싶은 배구TV입니다. 오늘은 AI, 웹3, 혁신인가 거품인가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타이거 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타이거 리서치가 어떤 회사냐? 타이거 리서치 리포트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통 블록체인 관련된 리포트를 발행하는 곳들은 영어 기반인 곳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 나와 있는 그런 리포트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타이거 리서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국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뭐 홍콩 쪽 웹3 소식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넥스트 레벨 웹3가 답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한글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여기 팀원들을 보면 알겠지만 조, 윤, 리, 김, 안 한국 분들이 주 멤버입니다. 그래서 요 자기소개 부분도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글로 보시면 타이거 리서치에서는 웹3 프로젝트가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안내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을 타깃해서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인들이 주축 멤버이기 때문에 한글 리포트도 제공한다라는 점이 특별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구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KR 눌러가지고 한글 리포트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뉴스레터로 일단 받아보고 있는데 네, 홈페이지도 가끔씩 찾아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리포트는 한글로 되어 있는 리포트고요. AI와 웹3 혁신인가 거품인가 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TLDR 여기는 요약 부분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들어가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리포트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만 짧게 소개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AI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핵심 산업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벤치마크도 표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록이라고 하는 AI 모델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에 적용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모델이죠. 그리고 제미니, 딥시크, 클러드, 챗GPT 그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물론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록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의 최초 공동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거를 그록이라는 걸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오픈AI 챗GPT 쪽보다는 늦게 다시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괴짜고 또 최근에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편향돼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이 사람의 능력은 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를 내는 그 방법에 어떤 도가 터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웹3와 AI가 연결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으면서 급부상했죠. 네.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이나 엘리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 또 한때 관련 프로젝트의 시가총액이 약 16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관심이 계속 지속이 됐느냐? 그렇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상당수 AI 에이전트가 웹3 산업과의 실질적인 결합, 토큰 유틸리티, 명확한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백서나 토크노믹스가 없는 사례도 흔했다. 대부분 AI 기술을 활용해 웹3 산업과의 시너지를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적 열기를 자금 조달이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 네, 동의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워낙 신기하다 보니까 관심을 끄는데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자금 조달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맞는데 AI 에이전트들을 표방하면서 내세우면서 출발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상당수 프로젝트가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한 어떤 웹3 시장에서의 방법론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마케팅 수단에 가깝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웹3 시장에 AI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웹3를 하려면은 개인 지갑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메타마스크로 시작되는 다양한 체인들의 개인 지갑이 있는데 웹3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거래소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 내 코인을 옮기고 그 코인을 가지고 뭐 NFT도 사고 거래도 하고 뭐 디파이에 예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점부터가 웹3거든요. 나의 자금에 대한 나의 자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는 물론 웹3의 개념 정의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말하고 하자는 이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해보라고 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헤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메타마스크에 돈을 보내가지고 보냈다가 다른 거래소로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을 보냈다가 다른 거래소로 그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보낼 때 이더리움을 전체를 다 보내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 외에 개인 지갑에 남아있는 테더라든지 뭐 다른 자산들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스로 쓸 이더리움이 없으니까. 수수료로 쓸 이더리움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 초반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점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리를 이해하면은 뭐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 허드의 온체인 분석 에이전트 세이지는 웹3 산업에서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 예전에는 뭐 새로운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내 개인적으로 보내서 걔를 또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컨펌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야, 나 새 코인 사고 싶은데 그것 좀 해줘 하면은 내가 쭈루루루룩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자자작 하면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좀 너무 멈춰지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더 쉬운 그림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코인이 나왔어요. 내가 이걸 사고 싶어. 네, 새 코인이 나와서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AI가 없을 때는 내 돈 어디 있지? 어느 체인에 돈이 있지? 어느 거래소에 유용 가능한 자금 있지? 걔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체인의 코인이면 브릿지를 이용해야 되죠. 혹은 이더리움에 내 돈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코인은 아비트럼이래. 그럼 아비트럼으로 내 돈을 보내야 되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허용해줘야 되죠. 그리고 컨펌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코인이 이더리움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 솔라나로 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다르죠. 그래서 거기 맞춰서 코인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야 그리고 또 브릿지 할 때 코인을 다른 체인으로 보낼 때 어느 브릿지가 제일 싼가 그거를 일일이 비교해 봐야죠. 그런 후에야 간신히 새로운 코인을 살 수가 있었는데 AI 에이전트가 좀 능률이 올라가고 훨씬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야, 나 이번에 새로 나온 코인 있잖아. 내 친구가 그 말한 거 있어. 걔 살 건데 이솔 정도면 되거든? 이솔 가지고 제일 싼 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찾아가지고 좀 사줘. 라고 말하면 이 1, 2, 3, 4, 5, 6, 이 모든 과정이 한 큐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게 AI 에이전트가 웹3 시장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웹3 시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때도 사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X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 공식 홈페이지 가보는 건 당연하고, 뭐 백서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새로운 코인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떤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기사도 찾아보고, 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전체 알트코인의 분위기가 어떤지, 뭐가 메타인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건 사야겠다, 얼마를 사야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AI 에이전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AI들이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던 일을 AI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직원을 한 3명쯤 데리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전담하는 매니저 A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시켜요. 야, 이 코인 살까 싶은데 어떤지 좀 봐줄래? 하면 얘가 SNS를 분석하는 AI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매크로 분석하는 전체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코인 장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애한테도 말하고, 그리고 온체인 분석하는 애한테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얘네가 정보를 모아서 매니저한테 샥 주면 이 매니저가 저한테 샥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투자의 정보 취합 과정이 단순화될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다. 물론 얘네가 하는 게 다 맞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해도 맞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AI들이 모아둔 정보를 내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정보 취합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근데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죠. 안 좋은 정보가 좋은 정보인 것처럼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내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 과정에서도 굉장히 AI들의 도움을 받으면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뭐 새로운 코인에 대한 신규 추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AI 에이전트가 웹3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조적 패러다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네. 특히 UI, UX 측면에서 혁신이 기대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지갑의 사용의 어려움, 그 부분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더 강화되고 더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토스라고 하는 앱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토스가 다른 은행 사이트나 다른 은행 앱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게 뭘까요? UI, UX가 굉장히 간편하죠. 네. 은행에서 예전에 공인인증서 써보셨나요? 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또 깔아야 하는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들을 토스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토스가 그러면 그것들을 없앴을까요? 그런 과정을? 아니죠. 없앴다기보다는 안 보이게 한 겁니다. 네. 그러한 것처럼 웹3 생태계에서도 AI가 붙으면 추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도 자동화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토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 내가 보는 화면은 뭐 여러분의 돈을 찾고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송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토스에서 내가 뭘 하면. 그리고 인증 과정도 거의 다 얼굴 인식으로 되니까 요새는. 그런데 그 뒷단에서는 예전에 그 은행에서 했던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든가 그런 어떤 보안 시스템이 돌아는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이런 개념을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상화 자동화.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웹3 시장에서도 내가 내 자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일이 다 물어보잖아요. 이 돈 얼마치 보낼 거야? 진짜 보낸다?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건데 이거 너 할 거야?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 네. 실제 그
실제 코딩으로 짜져 있는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냥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건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약관 동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동의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 하려면은 클릭을 3번, 4번 막 이렇게 하고. 네. 근데 AI가 붙으면 그런 거를 뒤에서는 당연히 그 과정이 진행이 되지만 한 번의 동의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AI 에이전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개를 둘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AI끼리 이야기도 막 합니다, 요새는. 이 부분 볼게요.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웹3 지갑을 직접 관리하여 송금 등 자금 관리를 수행한다면 미래 AI 시대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웹3 인프라를 활용해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과 가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기본 명령만 주는 거죠. 나 이 코인 사고 싶은데 이거 쌀 때마다 얼마씩 좀 사. 알았지? 한 석 달 정도 유지해.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때 상황을 봐서 DCA 아닌 DCA를 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한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고 심지어 이런 과정을 AI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할 수도 있습니다. Thanks for calling Leonardo Hotel. How can I help you today? Hi there. I'm an AI agent calling on behalf of Boris Starkov. He's looking for a hotel for his wedding. Is your hotel available for weddings? Oh, hello there. I'm actually an AI assistant too. What a pleasant surprise. Before we continue, would you like to switch to Gibber Link mode for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얘네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GG웨이브라고 하는 AI끼리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사실 굉장히 삶이 편해질 거고 웹3 영역에서도 훨씬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될 거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명령을 잘못 내려서 엄청난 어떤 실수나 나비 효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 혹은 얘가 사람 말고 다른 AI 에이전트들과 얘기를 하다가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상한 결과가 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지시했던 거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터미네이터죠. 네, 그런 무서움, 공포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 AI 기술이 웹3 시장에도 블록체인 판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 모든 삶에 AI가 점점 스며들고 있죠. 저도 챗GPT 나왔을 때 처음에 써보고는 별론데 하고 안 썼는데 최근에는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들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뭐 검색도 요새는 사실 AI한테 맡기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렌드를 만들진 못하더라도 개인이 그래도 이 트렌드를 따라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런 AI 에이전트들의 존재를 알고 얘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점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3 시장에서의 또 AI 활용이 특별한 건 이거죠.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최적의 화폐로 가상자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네. AI한테 은행에 있는 내 돈을 꺼내서 송금해줘라고 하면 얘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왜냐? 내 사람이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증을 AI가 대신해주는 것은 아직은 그런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한 제도나 어떤 장치는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웹3 시장은 어떻습니까? 웹3 시장은 자기
정부에 내 개인정보를 인증할 필요가 없죠. 네. KYC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기본 컨셉은 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예요. 웹3는. 프로그램 가능한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웹3 인프라는 AI 에이전트가 온체인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웹3와 AI 기술이 단순한 결합을 넘어 구조적 패러다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네,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그랬고 지금 다시 녹음하면서도 참 세상이 빠르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사용해보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거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 흥미나 관심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AI 시대를 살고 또 이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흥미를 넘어서 약간 의무적인 느낌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내가 뒤처지지 않고 또 투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그 나의 직업적 커리어에서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또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리포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만날 때까지 다들 존버 잘 하시베구!